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억과 화장실의 하얀 색조 때문에 그는 냉기를 느꼈다가 온기를 느꼈다. 수도꼭지가 2개 있었고 돌리면 물이 나왔다. 찬물과 더운 물. 그는 냉기를 느꼈고 또 약간의 온기도 느꼈다. 꼭지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아주 괴이한 일이었다. 복도의 공기도 한기를 느끼게 했다. 게이하고도 습했다. 그러나 곧 가스불이 켜질 것이다. 가스불은 타면서 짧은 노래 같은 작은 소리를 냈다. 늘 그랬다. 휴게실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수 시간이었다. 아놀 신부가 칠판에 어려운 덧셈 문제를 써놓고 말했다. 자, 누가 이길까? 어서 해봐. 요크, 어서 해봐. 랭커스터. 스티브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 덧셈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의 재킷 가슴에 꽂혀있는 하얀 장미 문양의 작은 실크 배지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덧셈을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요크팀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놀 신부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러자 잭 로턴이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고 아놀 신부는 그의 연습장을 보더니 말했다. 맞았다. 브라보 랭카스터. 붉은 장미가 이겼다. 자, 요크 힘내라. 잭 로턴이 곁눈으로 넘겨다 보았다. 그는 푸른색의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 달린 붉은 장미 문양의 작은 실크 배지가 더 선명해 보였다. 스티브는 초등부에서 잭 로턴과 자기 중 누가 수석을 할 것인가를 두고 모두가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은 잭 로턴이 수석 카드를 받았고 또 몇 주간은 그가 수석 카드를 받았다. 그가 다음 문제를 풀면서 아놀 신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흰 실크 배지는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그러고는 열의가 모두 사라지면서 얼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싸늘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얼굴이 분명 새하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덧셈 문제의 답을 알아낼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흰 장미와 붉은 장미. 생각하니 그건 더욱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수석과 차석과 3등에게 주는 카드의 색깔도 모두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분홍과 크림과 라벤더. 라벤더 색과 크림색, 분홍색 장미도 생각해보면 아름다웠다. 아마 들장미가 그런 색깔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풀밭에 핀 들장미에 관한 노래가 생각났다. 그러나 풀밭처럼 푸른 장미는 없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엔가는 있을지도 모른다. 종이 울리고 교실마다 학생들이 줄지어 나와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틀로 찍어낸 버터 2조각이 접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만 축축한 빵을 먹을 수는 없었다. 식탁보는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흰 앞치마를 두른 서툰 하인이 컵에 따라준 뜨겁고 연한 차는 다 마셨다. 그는 그 하인의 앞치마도 축축할까? 그게 아니면 모든 흰 물건은 차고 축축한 것일까 궁금했다. 네스티 로시와 소리는 집에서 깡통에 담아 보내준 코코아를 마셨다. 그들은 너무 맛이 없어서 차를 마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애들 말로는 그들의 아버지들이 모두 치안 판사라고 했다.
그에겐 소년들이 모두 매우 낯설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옷도 목소리도 모두 달랐다. 그는 집에 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눕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놀이와 공부와 기도가 끝나고 얼른 잠자리에 들기를 고대했다. 그가 뜨거운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나자 플레밍이 말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면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스티브는 말했다. 배가 아픈가 봐. 플레밍이 말했다. 얼굴이 새하얀데? 괜찮아지겠지. 스티븐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배가 아픈 게 아니었다. 만약 가슴이 아플 수 있다면 가슴이 아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물어주다니 플레밍은 정말 괜찮은 놈이다. 그는 울고 싶었다.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귓바퀴를 손으로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리고 귓바퀴를 열 때마다 식당에서 들리는 소음을 들었다. 야간 열차처럼 우르릉 소리가 났다. 귓바퀴를 닫으면 우르릉 소리는 열차가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차단되었다. 달키에서의 그날 밤도 열차는 그렇게 우르릉 소리를 냈고 터널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멈췄다. 그는 눈을 감았고 열차는 우르릉 소리를 내다가 멈추다가 하면서 계속 달렸다. 열차가 우르릉 달리다 소리가 멈추고 또 우르릉 소리를 내며 터널에서 나오고 다시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으니 좋았다. 그때 고학년 학생들이 식당 가운데 깔린 매트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페디레스와 지미 맥이 시가를 피우도록 허락받은 스페인 학생과 털모자를 쓴 작은 포르투갈인 그리고 저학년 테이블의 학생들도 걷기 시작했다. 모든 학생들이 모두 서로 다른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도미노 게임을 보는 척했는데 한두 번은 가스불이 타면서 내는 짧은 노래를 잠깐씩 들을 수 있었다. 담임이 몇몇 학생들과 문간에 있었고 사이먼 무너는 그의 장식용 소매를 묶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툴라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담임이 문간에서 떠나자 웰스가 스티븐에게 와서 말했다. 말해봐. 디덜러스, 너 자기 전에 엄마한테 키스하냐? 스티븐이 대답했다. 웰스는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가 서서 말했다. 아하, 여기 밤마다 자기 전에 엄마한테 키스하는 놈이 있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멈추고 돌아보며 웃었다. 스티븐은 그들의 시선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야, 웰스가 말했다. 아하, 여기 자기 전에 엄마한테 키스도 안 한다는 놈이 있네. 그들은 모두 웃었다. 스티븐도 그들을 따라 웃으려고 했다. 그는 순간 온몸이 화끈거리고 어지러워짐을 느꼈다. 그럼 뭐가 맞는 대답이란 말인가? 그는 두 가지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웰스는 웃고 있었다. 그러나 웰스는 문법 상급반에 속해 있으니 정답을 알 것이다. 그는 웰스의 엄마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감히 눈을 들어 웰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웰스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았다. 밤을 40개나 땄다는 길이 잘 든 웰스의 밤치기용 밤과 그의 작은 코담배 값을 교환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그를 화장실 하수통에 밀어 넣은 것이 바로 웰스였다. 그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차고 끈적이던지. 누군가 그 구정물로 큰 쥐가 뛰어드는 것도 보았단다. 차고 끈적이는 하수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자습 시작종이 울려 아이들이 휴게실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는 옷 속에 복도와 계단에 찬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키스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얼굴을 이렇게 치켜들어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얼굴을 아래로 기울여 주었다. 그게 키스지. 어머니는 그의 뺨에 입술을 댔다. 어머니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뺨을 촉촉하게 적셨다. 입술이 닿을 때 작은 소리도 났다. 키스. 왜 사람들은 얼굴 둘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자습실에 앉아 그는 책상의 뚜껑을 열고 안쪽에 붙여놓은 숫자를 77에서 76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휴가는 아직 멀리 있었다. 그러나 지구는 늘 돌고 도니까 언젠가는 오겠지. 지리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지구 구름이 있었다. 구름 가운데 커다란 공처럼 플레밍은 크레용을 한 상자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자습 시간에 지구를 초록색으로 구름은 밤색으로 칠해버렸다. 그건 마치 아줌마의 옷장 속에 든 두 개의 옷솔, 파네를 기리는 초록 벨벳 등을 댄 솔과 마이클 데빗을 기리는 밤색 벨벳 등을 댄 솔 같았다. 그러나 그가 플레밍에게 그런 색깔로 칠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플레밍이 스스로 그렇게 칠한 것이었다. 그는 공부를 하려고 지리 교과서를 폈다. 그러나 미국의 지명들을 익힐 수가 없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장소들이었다. 그 지명들은 모두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 있으며 대륙들은 세계 안에 있고 이 세계는 우주에 속해 있다. 그는 지리 교과서 앞부분에 여백 페이지를 펼쳐 거기에 자신이 써놓은 것을 읽었다. 자기 자신, 즉 그의 이름과 소속이었다. 스티븐 디덜러스, 초등부, 클롱고우즈 우드 학교, 살린스, 킬데어 카운티, 아일랜드, 유럽.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슬슬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